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상생하고 상합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육신상생식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육신상생식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세밀하게 나눈다면은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구역은 관인상생구역, 살인도 포함이고요. 식신, 생제, 상관, 생제 이렇게 두 구역이고요. 관인은 귀를 담당하고요. 식신생제, 상관생제는 부를 창출하고요. 관살에는 재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생관이 돼야지 내가 조직을 오래 그리고 큰 조직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재생관의 재는 시기가 오래 유지된다는 걸 말하고요. 그 회사 조직의 규모를 말하고 직급이나 신분이 어느 정도 있음을 말한다. 재생관이 되면은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 식상생제, 상관생제도 재생관이 있어야지 내가 번 돈이라든지 영역을 지킬 수 있다. 식상생제 하면은 사업화하는 거고요. 돈을 벌다. 재생관 하면은 사업화를 경영화하다. 경영권을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살이 비겁을 견제하거나 제하면은 총 경영권을 획득하다, 독점권을 획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지우고요. 관인상생구역이 있고요. 재생관이 돼야 되고요. 식상생제 구역이 있고요. 이것도 재생관이 돼야 되고요. 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있고 영역과 구성원이 있는 거고요. 식상생제의 입장에서는 영역을 보호할 울타리, 법적 장치, 경영권을 획득한 것과 같다. 재생관이 되어 있는데 인하고 식상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직과 영역을 갖추어 놓고요. 임무 수행이라든지 능력 발휘가 약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걸 말하고요. 삼성전자 대리점이라든지 우유 대리점, 신문, 보급소 같은 곳을 말해요. 조직과 영역, 조직과 구성원만 갖고 운영을 하다. 사주에 재생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인이라든지 식상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먹고 산다.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조직과 영역을 마련해 둔 것과 같다.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상생식이 있죠? 인, 나, 식상, 인, 비겁, 식상. 전문 프리랜서를 말하고요. 계약직이죠? 나의 개인적 실력, 나의 개인적 현장 능력, 그리고 나의 개인적 특기가 중요하다. 육신상생식은 4개가 있는데요. 관인살인, 식상생제, 재생관, 인나식상, 인겁식상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인이 관에서 살로 바뀌면은 진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살이 정인을 봐서 이렇게 바뀌면요. 임무, 수행, 방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다. 정관에서 편제로 생이 바뀌어도 이때 진로를 바꾼다든지 회사를 바꾼다든지 배우자를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해요. 재하고 관이 바뀌는 것은 진로가 바뀌었다고 하고요. 인이라든지 식상이 바뀌는 것은 방법론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공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인이 겁재를 생해야 되는데 비견을 생할 때가 있고요. 편인이 비견을 생해야 되는데 겁재를 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통변하면 되고요. 사람 환경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다른 지역 환경에 가서 너의 개인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인격하고 편인격하고요. 상관격인데 인성 상신이 있는 경우는요. 이렇게 흉격 또는 역용격은 상신이 격하고 같다. 이 세 가지 격의 구신은 비겁인데요. 비겁이 구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관이나 편관의 생을 받아야지 비겁이 격을 지키는 구신 역할을 해요. 관이 재생관이 없어도 나중에는 정관이라든지 편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이 없어지는 것과 같고요. 이 격은 격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인, 비겁, 식상으로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편인격, 정인격, 상관격, 상관패인이 됐을 때 관야생을 못 받거나 재생관이 안 되면요. 이 비겁은 구신이 아니라 인나식, 인나상, 인겁상, 인비식을 하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겁이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관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정관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이고요. 편관은 위험을 대비하거나 비상시, 긴급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이다. 상관은 기존 질서 유지관을 개혁해서 새로운 관을 만들고자 한다. 고려 때 지방호족이 있었다면요.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가 등장해서 겁재라는 관한테 핍박받는 백성의 생을 받아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시대를 열었죠.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운 정관이 되었다. 겁재상관부터 볼게요. 겁재, 상관, 정관을 견제하는 게 1번이 있고요. 2번은 겁재, 상관, 생재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관이 겁재의 생을 받아서 정관한테 개혁을 요구하고 상관이 새로운 기득 권자가 되다. 정관의 극을 받는 겁재를 노조원으로 보시고요. 노조원이 겁재상관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의 개혁을 요구하고요. 경영원에 참여하다.
겁재상관으로 정관이 됐으니까요. 이것을 이도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역학계의 공식 단어가 아니에요. 창강쌤이 만든 단어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이거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용이다. 두 번째가 겁재, 상관, 정제고요. 겁재라는 주변 사람과 같이 현장 능력을 발휘해서 정제라는 시장에 진출하다. 겁재상관이 되면요. 사람을 활용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 인프라,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다. 사람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중재, 중개, 에이전시, 헤드헌터라고 취업 알선하는 업체 있죠? 중간상인, 거강꾼, 로비스트, 각종 이권, 개입, 업무를 한다. 사람 소개시켜주고 사람 활용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 생제 좀 볼게요. 현장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다, 사업화하다. 재라는 시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어서 나의 현장 능력을 내어놓아야 한다. 상관이 정인을 보고 상관페인하는 것은 관인상생으로 귀를 쫓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한다. 하지만 나는 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상관생제로 돈 벌러 시장에 나갔다. 이도라고 하고요. 상관생제하고 재극인을 해야지 풍요가 와요. 내가 현장 능력을 발휘해서 시장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은 걸 갖고서 다시 작전을 짜고 전략 전술을 세워서 이 작전과 전략 전술을 상관이라는 현장 능력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장에서 더욱더 능력을 잘 발휘하다. 내가 능력을 시장에서 발휘하다 보니까 정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기존 규칙이나 제도가 시장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생제로 정인이라는 고정관념, 규칙,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다. 유통, 질서, 개혁이라고 하고요. 이런 개혁을 통해서 내가 풍요로워지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됩니다. 상관격에 정인이 있는데요. 이 정인이 상관페인하는 정인인지 재극인하는 정인인지는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상관격에 상관생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상관생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정인이 오면요. 정인은 상관을 이렇게 상진시켜요. 이거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관생제로 장사 잘하고 능력 발휘 잘해야 하는데요. 정인이 상관격을 상진하니까요.
장사하는 업장에서 책 읽는 분 있으시죠? 상관이라는 현장 세계, 현실 세계에서 환멸을 느껴서 정신 세계로 떠나다. 속세를 떠나다 출가해서 중이 되거나 종교에 귀의하다. 상간폐인하는 정인인지 재극인하는 정인인지 꼭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상관격이 상관생제에 잘해서 정인을 견제하는지도 잘 보세요. 상관격, 생제, 재극인 하면은 이도 공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식 단어 아니고요. 통변용 단어예요. 상합 보겠습니다. 편인합 상관. 편인이라는 전략, 전술, 특기, 특수한, 자질, 정신, 문명을 현장, 능력 있는 세계, 물질, 문명, 사회에 내어 놓다. 이런 특기라든지 특수한 자질을 물질 문명 사회에 내놓기 때문에요. 예체능 능력이 뛰어나다. 연예인 합이라고 했죠? 상관합살 볼게요. 상관이라는 현장 능력을 살이라는 기득권 업체에 납품하다. 공임이라고 하고요. 납품이라고 하고요. 계약을 맺어서 대행 업무도 하고요. 용역 업무도 하고요. 이 계약에는 비밀, 특수한 조항이 포함이 돼 있고요. 뇌물이라든지 편법, 음주 가물을 제공하기도 해요. 로비스트, 스파이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일반인은 상간합살이 남녀관계를 말하고요. 식정관합은 부부관계죠. 남녀관계이기 때문에요. 남편분 만나시고 다른 분도 만나시고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식정관합이 되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동거를 하는데요. 상간합살이 되면은 동거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간합살, 식정관합 둘 다 애정지합이기 때문에요. 이혼에 들어올 때 바람도 많이 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합이 일어나려면은 여성분은 예쁘셔야 하고요. 남성분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야 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